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흑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회사 이야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단기 재무에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이 중요한 개념,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주 흔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오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회계장부에는 분명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왜 기업은 망하는 걸까요?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거래처에 물품 대금도 줘야 하는데 말이죠.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 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이익 숫자가 아니라 은행 계좌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 바로 현금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익은 의견이지만 현금은 팩트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기업의 재무 상태, 이 심장박동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핵심 개념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념은 순운전자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을 싹 다 갚고도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지? 바로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일종의 재무적인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순운전자본이 있어야 월급도 주고 원자재도 사고 각종 대금도 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기업이 매일매일 숨 쉴 수 있게 하는 재무적 산소인 셈입니다. 다음은 현금 주기인데요. 전 이걸 재무적 심장박동 그 자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그 리듬과 속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심장박동이 빠르고 규칙적일수록 건강하다는 신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주기가 짧을수록 그만큼 돈이 묶여있는 시간이 적다는 뜻이고 재무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현금 주기가 실제로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회사 돈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자,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을 써서 원자재 같은 재고를 사오죠. 그리고 이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팝니다. 마지막으로 그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현금 주기 동안에는요, 우리 회사 돈이 말 그대로 어딘가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재고나 외상 매출금 같은 형태로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거나 쓸 수가 없는 돈인 거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어떻게든 다른 돈으로 버텨야 하는 겁니다. 이 주기를 계산하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건을 사서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 이걸 영업주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재료상 값을 갚기까지 버티는 시간, 즉 외상 매입금 기간을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영업주기가 105일이고 외상 매입금 기간이 30일이네요. 그럼 105 빼기 30이니까 현금 주기는 75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75일이라는 숫자가 뭔 의미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회사는 물건 하나를 팔고 나서 그 돈이 다시 내 통장에 꽂히기까지 무려 75일, 거의 2달 반 동안은 다른 데서 돈을 빌리거나 원래 있던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부담이죠. 자,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야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실 단기 재무 관리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기업은 결국 안전성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넉넉하게 쌓아두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지혜주의, 유연한 정책. 다른 하나는 현금은 최소한으로만 갖고 나머지는 몽땅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제한적인 정책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전략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유연한 정책은 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 위험은 낮아요. 대신 돈이 노니까 수익성도 낮겠죠? 반대로 제한적인 정책은 유동자산이 적으니 갑작스런 위기에 취약하지만 그만큼 돈을 빡빡하게 굴리니까 수익성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딜레마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우리가 보유한 유동자산의 양이에요.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보관 비용이나 기회 비용 같은 유지 비용은 점점 올라가죠.
반대로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즉 부족 비용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 두 비용, 즉 유지 비용과 부족 비용의 합계인 총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 그래프에 보이는 저 CA 스타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과 수익성 사이의 황금 비율, 최적의 지점인 거죠.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머릿속에 딱 남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금이 왕이다. 이익만 보고 있다간 큰일 납니다. 청구서는 현금으로 내는 거니까요. 둘째, 우리 회사의 재무적 맥박, 현금 주기를 반드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전과 수익성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현금 리듬, 그 생존의 맥박은 과연 건강하게 뛰고 있나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